완전 어두운 속인데? 아니 이렇게 깨끗한 하천이 도심 중간에 흐른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다 뚫리고 이제 쫙 네. 보이는. 모든 것을 네. 이거를 다 철거를 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오늘 시시콜콜 택시는요, 포항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산 강변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상윤 씨 오. 뒤쪽을 한번 쫙 한번 보세요. 강변. 너무 좋다. 그쵸. 사실 오늘 이렇게 날도 좋은데 여기 막 꽃도 피어 있고 햇빛 비쳐서 물 반짝반짝한 거. 저 저런 게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렇게 좀 멋진 강이 있는 곳들이 지자체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딩하기에도 좋고 걷기에도 좋고 또 그냥 카페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그런지 이 수변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물이라고 하면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큰 생명력을 생활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만족도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런 형산강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도심에는 여러 소하천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하천들을 잘 정비하고 관리할 적에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하천들이 다 지금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도로로 덮여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산천 복구공사가 벌써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뉴스에서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항시 생태하천과의 235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이렇게 도로 밑에 감춰져 있는 이 하천들을 살리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지방자치마다 환경과 그린웨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시내에 하기 위해서 하천 복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좀 접하신 분들도 있지 싶지만 사실 네.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변해갈지 저희가 이야기들을 하나씩 택시에서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복개 하천이라고 하면 일단 이 단어 자체를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오염과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인하여 불가피하게 하천을 복개했는 것을 복개하천이라 합니다. 복개했다는 게 덮는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콘크리트를 덮어가 밑에는 하천이 흐르고 위에는 도로의 기능을 하는 게 복개하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과장님 눈에는 이 도로 위만이 아니라 이 땅밑이 훤하게 보이실 텐데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거든요. 우리 지역에 하천이 있다고? 우리 그러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쉽게 잘 보이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지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포항시에 복개되었던 하천이 총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포항에는 4개 하천이 있습니다. 네. 가장 남쪽에 있는 양락천과 네. 칠성천과 학산천과 도천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양락천은 상대동부터 시작하여 죽도 파소를 거쳐가 네. 고속버스 터미널 옆을 지나 동빈내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칠성천은 네. 포항의료원 계곡에 붙어야 남빈 네네. 사거리로 인하여 죽도시장 옆에 연결하여 동빈내양까지가 연결되고요. 학산천은 우연동 아치지라는 작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시작하여 포항중학교를 지나서 동빈내양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었고요. 네. 도천은 창포동 마장지라고 있습니다. 마장지 알죠? 예, 거기서부터 창포 사거리 지나가 연일만 해수욕장 연결을 하는 구간이
도천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왜냐면은 평소에 우리 택시로도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도로로만 알았지. 심지어 저는 살고 있기도 해요, 근처에. 어. 근데 이게 그 밑에 하천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고 있는 차도 밑이 지금 하천일 수 있다는 거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알고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4개의 하천이 음. 다시 다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건 거예요? 4개의 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과 기본 설계를 하면서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학산천을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산천 복원이 잘 되면 다른 3개의 하천들도 복원이 되는 거고, 요게 만약에 힘들어지면 다른 부분들도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범 사업기 내 가장 모든 것을 최대 한도로 네. 생태 하천으로 그리고 주민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만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은 다 도로로만 돼 있으니까 옛날 풍경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마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땠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60년대, 70년대는 동해 빨리 튀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놀이터도 하고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약간 동네 엄마들의 그 빨래하면서 예. 대화 나누는 그런 사랑방이기도 하고. 맞아. 아이들이 막 물고기 잡고 노는 그런 놀이터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음. 지금 포항 시민분들이 대단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빨래터에, 놀이터에. 그렇죠. 근데 그랬던 학산천이 왜 복개가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게. 포항시는 80년도부터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가 확장을 됩니다. 네. 그로 인하여 인구가 증감이 되면서 시내 많은 인구로 인하여 생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과 악취가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도심지에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 네. 도로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천을 가지고 복개를 함으로써 환경도 해결되고 주정차 공간도 해결되다 보니 포항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80년대는 복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금전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민간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자연스럽게 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야. 예,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마다 모든 것을 하천을 복개를 할 수밖에 없던 그런 맞아요. 시기였습니다. 근데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약간 궁금해지는 게 주차난 이런 거에 다시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주차 공간을 조금 정도는 확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걱정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오염. 그때 당시에 오염도가 심했기 때문에 또 복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밑에 하천의 물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오염도는 많이 좀 좋아진 건가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네. 수질 검사를 한 결과 학산천은 2등급 좋음이 나왔고 그 외에 3개 하천은 3등급으로 수질이 나와가 하천 복원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으면 에이 진짜라고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번에도 그래요. 그렇죠. 약간 뭐 악취 때문에 덮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게 깨끗해져?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과장님과 함께 직접 대탐험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보시죠. 아스팔트 아래 쉼없이 흐르고 있는 학산천. 과연 어떤 풍경으로 우리를 맞아줄까요? 오랜 세월 콘크리트로 가려져 있던 학산천을 그녀가 지금 만나러 내려갑니다. 오, 진짜 어디 대탐험 가는 거 같은데. 대탐험 진짜. 어머. 오늘 뭔가
탐험을 떠나는 기분이거든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입구인 거죠, 그러면? 예, 여기 동빈 내양과 연결하는 하천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럼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 갈 계획인 거죠? 오늘은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학산천 시점인 도시숲까지 갈 계획인데 네. 아마 어렵기 때문에 중앙동사무소 복지센터 앞까지 400m만 탐방할까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네. 언제 제가 이런 거 보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자 출발합시다. 완전 어둠 속인데? 바다와 학산천이 만나는 동빈 내항에서 물길을 거슬러 도심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이고, 빨리 올라갑시다. 아니 갈 길이 멉니다. 아니 과장님 저도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힘드네요. 그래도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어머야. 아니 근데 과장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아, 정글 타면은 여기 좌측편에 앉아 좀 쉬다가 올라갑시다. 여기 빛이 있네. 여기 맨홀입니다.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이쪽 그냥 올라가면 안 돼? 편하네. 여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위에 예. 차 다니는 거예요? 예, 도로 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도 되나요? 예, 앉으십시오. 아이고. 900m 제가 가자고 말씀드린 건 엄청난 객기였네요, 객기. 그러면은 이제 이 복회하천이 다 복구가 되면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다 뚫리고 이제 쭉 예, 보이는. 모든 것을 네. 이거를 다 철거를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해요. 뭔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고 조금 막 벌레가 많이 꼬이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여기는 우리가 2006년도부터 생활 오수하고 네. 빗물을 분리하는 오수 분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가 현재 포항 시내 95% 분리 사업이 완료되다 보니 내개 하천의 수질이 아주 양호합니다. 이제 깨끗하다는 거는 여러분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 여정을 떠나볼까요? 예, 네. 출발합시다. 출발! 뭘 먹었어? 아이고야, 어디까지 가는 건 거죠, 우리? 학산천을 탐험하던 중 생각지 못한 반가운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거기 여기 있습니다. 거기 여기 거기. 어디? 여기 거기 여기 거기 있습니다. 거기! 거기 여기 있습니다. 거기야! 거기 여기. 거기야! 찾아가세요. 거기. 이제 충분히 둘러본 것 같고 이제 네. 반갑게 물고기도 만났으니까 네. 이제 나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예, 그렇도록 합시다. 네. 이 도로 아래 어딘가를 힘들게 걷고 있을 상현 씨. 이제 학산천 대탐험의 마침표를 찍어볼까요? 하늘이 출구다. 탈출이다. 가자. 복회하천 대탐험 잠깐만. 아이고. 야. 아니, 땅이 이렇게 반갑네요, 선생님. 다리 풀리노. 야. 이제 올라오세요. 야.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예. 과장님과 함께하는 학산천 대탐험 끝!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걱정을 하면서 갔거든요. 과장님이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라고 해도 괜찮지가 않을 것 같아. 도로 그렇죠. 밑에 숨어있는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했던 말이 뭐 되게 깨끗한데요? 였어요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솔직하게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맨홀 밑으로 들어가서 혹은 뭐 하천 뭐 하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쥐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냄새도 좀 고약할 것 같고 솔직하게 해줘요. 아까 2등급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겪어봤을 때도 물도 그렇고 어땠어요? 근데 진짜로 깨끗해요.
물고기가 나왔어요. 물고기가 산다고요? 아 진짜로 물고기가 제 발 앞에 계속 지나가더라니까요. 저기 뭐야 그 지저분한 데도 산 미꾸라지 이런 거 있었겠지. 아, 이분이 또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죠? 야 근데 2등급이면은 그래요 말로만이 아니라 봤다니까 진짜 깨끗하겠네. 맞아요. 이게 전혀 우리가 뭐 악취라거나 이런 걸 느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고생했어요 상현 씨. 과장님 덕분에 제가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좋은 그러게요. 체험 하기 힘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잘했습니다. 원하시면 한번 아유 저는 영상으로 본방송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서도 2등급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 그리고 상현 씨도 실제 가보니까 진짜 진짜.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깨끗하게 변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90년도 초부터 환경부에서 환경정책 일환으로 하수 처리장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시에도 포항 하수 처리장 1단계를 90년도부터 시작하여 99년도로 완료를 끝마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생활 오수하고 빗물을 분리하는 분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재 포항 시내 오수 분리 사업이 95% 완료되면서 4개 하천이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산천하고 치성천은 고기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지금 하천이 어떨까라고 궁금한 상태에서 아마 이거 판도라의 상자처럼 뚜껑 한번 열어봐야겠다 해서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겠네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처음에는. 대부분 복개 하천에는 쥐라든지 악취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덮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랬는데 그런데 생각 외에 너무나 좋아가 포항 시내 이런 하천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많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일단은 기대 효과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게는 4곳이 되겠고 또 학산천이라는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될 기대 효과들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하산천을 복원을 하면서 하천 내에 산책로를 만듭니다. 네. 수생물을 식재하여 수질을 좋게 할 것이고 생체 하천 체험관도 만듭니다. 그거로 인하여 수생태 공원이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이 볼거리를 될 것이고 네. 힐링 공간도 조성됩니다. 특히 중앙동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이 학산천이 시험이지만 시범 사업이지만 요게 잘 돼서 넘어서 이 4곳의 보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하천들을 걸어서 도시 곳곳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완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근데 사실 좀 그래요. 일단은 다시 우리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 복개 하천을 살리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냥 이렇게 쉽게 풀려나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지역의 좋은 예들도 좀 보면서 배워나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포항시가 계획을 하면서 벤치마킹한 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있어요? 경기도 부천 신곡천에는 하천 해수사가 2분 있습니다. 네. 공사 시점부터 완료까지 그리고 운영하는 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 유치원 학생들이 오면은 같이 놀아주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시도 완료가 되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뭐 해설사분들이 계시면은 진짜 아이들에게 뭐 이런 설명해주는 기회도 좋은 것 같고 잘 모르는 분들께도 어찌됐건 이 추이를 잘 알릴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 공부는 사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게 왜 생겼고 어땠었고 왜 없어졌지만 다시 생겼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고 뭐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방금 뭐 이런 좋은 사례를 가진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보면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잘 유지하려고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네, 관리죠. 맞아요. 이제 사실 복개 하천이 다시 이제 하천으로 주민들 품에게 돌아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준공을 하면은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거는 환경부 생태하천 보건사업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또한 매년 1회씩 생태하천에 대한 변형이라든가 분석을 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보는 눈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끝으로 우리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학산천 생태보건사업이 쇠퇴된 구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물줄기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추진되고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진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민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시콜콜 택시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과정마다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과장님 좀 귀찮게 하더라도요, 예, 우리 시민분들에게 잘 알려준다 생각하시고 저희 택시에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는요, 우리가 이 생태하천 복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이 하천 말고도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이 수변 공간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손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동대 김주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가 앞서서 학산천 시작 부분부터 한번 쑥 둘러서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학산천만이 아니라 4개의 큰 이 줄기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게 완성됐을 때의 그림,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 것 같은지 그런 기대가 심리가 좀 들던가요? 보고 나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포항 전체 미리 흐르는 물길이 어디가 있는지 알았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언제 한번 이렇게 하천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복원될 수 있는 날을 기다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산천이 복원되는 것들이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수세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세권? 수세권. 요즘 뭐 역세권 뭐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역세권, 그리고 숲환경과학과 숲세권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또 수세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 생활환경 근처에 이제 흐르는 물이 있고 하천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따른 자연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들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포항의 그림을 딱 보다 보니까 학산천뿐 아니라 나머지 3개 하천이 다 이제 제대로 흐르고 땅 위로 드러났을 경우 시가지 전체의 한 60% 정도, 60-70% 정도가 수세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산천은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점점 이제 수세권을 넓혀가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으로서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따라간 범칙한, 혹은 한번 배워 범칙한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사례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산업화, 도시화를 먼저 겪은 뭐 독일이라든가 서구 선진국들에서 이미 이런 작업들이 있었어요. 하천을 뭐 닫아보기도 했고 열어보기도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준 나라는 역시 이제 독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산가에 있는 샘물길 같은 경우도 독일의 라인강을 따라서 만든 샘물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이런 굉장히 자연적인 하천을 생활권 가운데 잘 유지하기로 유명한 나라는 역시 이제 가까이 있는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을 하나하나마다 그 마을 흐르는 이제 하천이 있고, 그 마을 하천의 쓰레기와 오염수로부터 얼마나 잘 분리하는지요. 이게 딱 들여다보면 마을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뭐 잉어도 살고 거북이도 살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연성, 그다음에 그들의 필요에 맞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잘 복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분히 이게 좀 유행을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니까 좀 유사하게 따라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맞지도 않고 상황이 적합하지도 않은데 일종의 어떤 도시계획 기반 시설로 생각해서 하천을 또 복원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성도 부족하고 이용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하천들이 좀 무리하게 복원돼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산천 같은 이런 하천들이 생태 보건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발전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하천 옆이 바로 또 도로거든요. 네. 도로 거기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차들이 뭐 쌩쌩 다니고 그렇게 되면 하천과 도시가 분리가 돼 버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하천과 잘 어우러지도록 뭐 경관도 신경 쓰고 또 뭐 나무 같은 것도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경관을 좀 어떻게 보면 회방하는 어떤 그런 건물이 들어설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하천을 설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주변 도시 환경과 하천이 얼마나 잘 결합될 거냐. 그래서 다른 어떤 시, 샌안토니오나 이렇게 먼저 하천을 복원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건축물,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천과 잘 결합되도록 미리 이제 손을 보면서 하천을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번 가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천 복원에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다스리는 것들은 좀 이후에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하천과 잘 맞지 않는 뭐 경관 요소라든가 시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성을 살리는 어떤 도시 환경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시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물, 상인들, 건축주 이런 분들도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정도 맺고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하셨다시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교통에 대한 부분을 좀 우려의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몇 가지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 하천의 관리 주체이자 주인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천이 좋으면 뭘 하겠습니까? 거기 따라 하천이 사람들이 다니고 네. 뭐 남녀노소 이제 편안하게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거기서 어떤 문화 활동도 나타나고 네. 그게 하천 경관과 어우러지고, 사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바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관청의 노력만으로 좀 부족해요. 최근에 시민 서포터즈라는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사업을 한 지구가 활성화되기까지 시민들이 자기가 거기에 서포터즈로 참여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축제도 꾸미고 관리 운영을 대신하고, 그래서 하천 거리에도 좀 그런 프로 이용자들, 그런 시민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거라는 마음이 먼저 가지만 사실 뭐 그 다음은 뭐 절로 기대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물을 누릴 수 있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 복개 하천의 복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포항의 자랑인 이 바다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게 바다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포항이 가진 이 바다, 이것의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하천 얘기만 하기엔 너무 아깝고 바다 얘기를 꼭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이 영일만이라는 바닷가가 굉장한 곳이거든요. 북태평양의 고래가 자기 새끼를 낳고 기렸던 어떤 조산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바다를 딱 끼고 있는 이제 도시가 포항이라는 건데, 이 포항의 항이라는 말이 사실은 항구의 항자가 아닙니다. 갯목 항자예요, 원래 갯목 항자. 그래요? 그래서 갯목처럼 여기에 보면 너무 많은 강이 흐르고 바다가 들어와서 호수도 있고 섬도 5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갯목이라는 의미로 불렸던 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물과 바다와 분리가 될 수 없는 땅이 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대 산업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바다를 산업에 줘버리고 더 이상 이제 바다와는 단절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왔죠. 생태하천을 찾음으로써 영일만과 잘 결합되는, 그러니까 물과 잘 결합돼가는 포항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딛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태 하천이 복원되고 나면은 차를 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루트를 보니까 그대로 잘 걸어서 바닷가까지도 연결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와 하천의 복원과 맞물려서 낼 수 있는 시너지도 나올까요? 예, 물론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좀 포항의 형태를 이제 비유하는 어떤 용어를 제가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DNA예요. 물의 DNA를 가진 포항시. 왜냐면 우리가 그린웨이, 그 다음에 영일만 바닷가, 그 다음에 거기를 가로질르는 4개의 하천 딱 연결하면 이게 DNA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하천과 숲으로 연결된 DNA. 사실 포항이라는 게 도시가 산업화 이전은 굉장히 물과 잘 결합된 친환경적인 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화 이후에 포항이 이제 문화 그리고 환경을 찾아간다라고 봤을 때 생태하천들, 그리고 영일만 바닷가들, 그리고 그린웨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 이 DNA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이 물과 그린과 블루의 DNA를 가진 도시로 회복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럴듯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NA. 그렇게 잘해버렸어.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요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항 시민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추억을 찾아가는 느낌.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포항에 계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이게 복개되기 이전의 포항의 모습들. 근데 그 환경들이 좀 깨끗하게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또 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맞아요. 뭐 이 생태하천의 복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다라는 소중한 자원을 또 잘 이용해서 명품 수변도시 포항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